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세 번째 영상. 근데 이번 세 번째 영상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소식만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맥락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최대한 힘차게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웅님에 대한 신나는 소식 전달 안 드릴 수 없죠? 자, 이런 기사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걷기, 머리카락, 안 입는 옷.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는 기부.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지는 않은 그런 기부라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아무나 못할까요? 그만큼 기부라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칼럼에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양해지고 있는 기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 기부의 형태가 과거에는 흔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만 인식이 됐지만 요즘 기부는 그 형태가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된다고 해요. 지금 보면 최초의 걸음 기부 플랫폼 뚜벅이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걷는 만큼 기부가 되는 캠페인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약간 만보기 같은 거죠. 개인당 최대 10,000걸음까지 누적이 되고 참가자들의 걸음수를 합해서 총 10억 걸음, 10억 걸음이 모이게 되면 산불 피해 지역에 3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또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하는 콩 시스템이죠. 클릭 한 번만으로 기부를 하는 건데 이 해피빈 콩 한 개당 100원의 가치를 지니는 이 기부금이 뭐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리뷰, 댓글을 남기게 되면 이 콩을 한 개씩 받는데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개당 100원씩 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들이 이런 다양한 항암치료, 설날 어르신들의 홀로 계신 분들에게 뭐 효도 패키지를 배달하고 가뭄으로 시달리는 해외 지역에 봉사와 기부가 전달이 되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도 있냐? 안 쓰는 물건도 기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분리수거를 하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버린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알고 보니 재활용해서 기부가 된다. 또는 재능 기부, 뭐 머리를 깎아주거나 운동을 도와준다거나 머리카락을 기부한다거나, 자, 이렇게 다양한 기부 문화가 소개가 되면서요, 역시나 이 기부에 있어서는 영웅시대가 앞장선다라는 이야기가 딱 등장합니다.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인 영웅시대도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자, 그런데 뭐 사실 이것만이겠습니까? 뭐 방탄소년단의 팬덤도 열심히 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기사 그 어디에도 방탄소년단과 영웅님을 제외하고는 가수 팬덤의 기부 문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팬덤이 기부를 안 해서 또는 적게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기부 문화 트렌드를 끌어나가는 것도 사회 전반적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수와 팬덤을 대표하는 것도 방탄소년단과 아미, 영웅님과 영웅시대, 이렇게 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단순히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오전 일찍 KBS 뉴스 방송을 통해서도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연말을 맞아 스타와 팬들의 기부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특히나 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며칠 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3억 원을 영웅님이 영웅시대 팬덤의 이름으로 턱하니 기부했다. 평소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쳐온 팬클럽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전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라면서 소개가 된 겁니다. KBS 아침 뉴스부터 말이죠. 그만큼 영웅님과 영웅시대의 사회 전반적인 기부 문화의 선두의 이 역할은요, 그야말로 굉장합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연말을 맞아 이렇게 역대급으로 힘든 이 시기에 기부 문화가 엄청나게 창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을 소씨 혼자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말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법이죠. 아니 소씨, 뉴스 방송에서 났는데 어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가요?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님이 스타와 팬, 기부의 선한 영향력과 상생 효과의 조건이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은 내용이라 뺄 게 없습니다. 팬클럽은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조공 문화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 그야말로 가수에게 수많은 팬덤이 선물을 바치고 명품을 바치는 그런 조공 문화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치 조공을 하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선물 공세를 통하여 입지를 과시했다라면 상대 경쟁자라가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네, 상대 경쟁 가수 팬덤 역시 선물의 가격으로 이 선물 공세를 이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쟁이 붙은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비싼 자동차 선물까지 하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선물 조공은요, 비단 물품에만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콘서트 공연 날짜, 생일이라도 된다면 화환이 엄청나게 쇄도했고 그것이 화려한 장식을 나타냈지만 곧 막대한 양의 쓰레기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화환들은 재활용도 안 되죠. 특히나 대부분 생화가 아니라 플라스틱 조화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생화라 하더라도 가치 없이 사라져버리는, 생화도 시간 지나면 시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청소년들이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들였음에도 처치곤란의 폐기물이 되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쌀로 된 화환이 등장을 했고요. 이것을 가수 신화의 팬클럽인 신화창조가 처음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팬들은 마음을 표시하고 아티스트는 행사를 화환으로 장식하고 쌀은 불우이웃을 돕는 데에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양은 결국 수백 킬로그램에서 몇 톤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류준열 배우의 경우에는 3.5톤이라는 쌀 배달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기부 문화로 변화가 되면서 헌혈증, 연탄 등도 후원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된 것이죠.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가수 팬덤 간의 경쟁으로 끝나버리며 공중에 돈을 태워버리는 그런 쓰레기가 되는 화환들이 아니라 쌀이나 헌혈증, 연탄을 후원하는 자신의 가수를 사랑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법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결국 오로지 자신의 스타만 알고 팬클럽이 그렇게 생각하던 시스템 사고를 변화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스타만이 아니라 사회기관의 기부를 통하여 공익적 기여를 목표로 하게 됐고 직접 기부금을 스타의 이름으로 넣기도 하게 되며 국내 팬덤 기부 금액이 4년 사이에 4배나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나눔 활동으로 진화도 됐고 동물 보호도 하게 됐고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은 물품도 전달하고 봉사활동도 떠나고 뭔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모두 자신들이 응원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타는 다시 팬클럽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문화까지 선도한 것이 바로 우리 히어로라는 거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영웅의 경우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3억 원을 기부한 예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팬들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은 우리 K-팝의 고유한 팬덤 철학에 따른다. K-팝이란 건 철저하게 팬 중심으로 전환이 됐다.
사실 스타가 있는 이유와 근거는 팬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명성과 부는 물론이고 활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구의 아티스트 개념과는 많이 다른 셈이다. 그들에게 팬이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이 뛰어난 아티스트이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므로 팬들에게 고마워할 이유가 적다. 자신의 성취물일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K-팝은 팬덤에 의해서 흘러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팬들을 굉장히 소중히 대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서구, 서양권의 아티스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팬들이 존재한다는 건 내가 굉장히 뛰어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며 팬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물 중에 하나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방탄소년단이 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바로 서구의 이런 아티스트들의 잘못된 팬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내가 인기가 많으니까 당신들이 날 좋아하는 거지 내가 당신들이 필요한 건 아니야. 이런 정말 일종의 시건방지다라고도 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개념이 있었던 서양권에 그저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음악을 잘하면 인기가 있었던 이런 아티스트 문화에 방탄소년단은 한국 내에서도 그 어떤 가수와 팬덤보다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통도 있었고요. 엄청나게 함께 성장한 가수와 팬덤입니다. 이런 K-팝의 팬덤 문화를 선도했던 아미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면서 전 세계 팬덤이 완전 뒤집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팬덤 문화를 이어가고 후발주자로서 엄청난 도약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 지금 영웅님과 영웅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제 후발주자로서 세계 무대로 영웅님과 영웅시대가 함께 나아간다면 이거 파급력이 어떻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겠죠? 그러면서 특히나 한국 팬 기부 문화에서 주목할 점은 미래적인 선순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명 선한 영향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스타가 팬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면 팬들은 다시 또 스타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거나 기부 나눔을 하고 또한 스타에게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신뢰와 애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기부에 대한 인식도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를 보면 국민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의식과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부를 하고 싶지만 이유는 되게 명확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부하는 곳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왜 신뢰가 없을까요? 기부금을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경우 불신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작은 군소단체, 기관만이 아니라 대형 단체, 대형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좀 정확하게 기부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매개자 모델을 이 대중문화에서 팬덤과 가수의 기부로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스타와 팬덤의 기부 문화가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의 변화와 재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최선두에 있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영웅님과 바로 영웅시대 여러분들이다. 굉장히 뜻깊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화가 우리가 선두에 왔기 때문에 이런 대중문화 평론가님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며 칼럼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참 뿌듯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지금 전달드릴 내용이 참 눈에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사실 오늘만 해도 서울가요대상에서 영웅님이 4관왕 1등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YTN에서도 보도가 될 만큼 굉장히 큰 기사였습니다. 자, 이렇단 얘기는 무엇일까요? 각종 투표 부분에서
이렇게 압도적 1위를 달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영웅님이 대중가수로서 슈퍼스타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하재근 문화평론가님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을 했다시피 올해의 가수왕을 찬탈된 것 자체가 너무나 속이 상한다. 임영웅이란 가수는 그 가치 인정을 더 높게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희한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인터파크에서 독자가 선정한 2022년 최고의 책과 최고의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도서 20종과 음반 20종으로 대상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결과가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지금 보니까 인터파크에서 발표를 한 건데 앨범 발표가 되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1위에 방탄소년단, 2위에 김호중, 3위에 영탁, 4위에 우리 영웅님, 5위에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아니 수호씨 이게 뭐예요? 저도 이게 깜짝 놀라서 봤는데 자 보니까 이게 투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자체 투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음반과 가수 이름으로 1위부터 5위가 선정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방탄소년단, 김호중, 영탁, 그리고 우리 영웅님. 영웅님이 4위 랭크가 됐어요. 참 특이하죠? 지금 보니까는 뭐 투표량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최고의 음반에는 이렇게 순위가 1위부터 5위에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터파크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인터파크라면 우리 영웅님의 앨범도 판매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인터파크 사이트인데 퍼스트 ANC라는 곳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웅님의 앨범을 가장 많이 구매한 곳은 사실 11번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퍼스트 ANC라고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보이십니까? 퍼스트 ANC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번가와 인터파크에서 영님의 앨범이 판매가 됐는데 기억하시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영님의 초동 판매량은요. 남성 솔로 가수 신기록이자 1등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고 그것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그 이전에 마마 어워즈, 그 이전에 멜론 뮤직 어워즈, 그 이전에 더 팩트 뮤직 어워즈 그리고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서울 가요대상 4개 부문 4관왕 1차 달성까지. 지금 이런 가수가 대한민국에 있다고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터파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웅님이 1위는커녕 탑3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탑4, 4위의 랭크가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인터파크 내부에서 진행된 투표 때문이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인터파크 투표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인터파크 내에서 이렇게 2022년 최고의 책과 최고의 음반 발표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게 글쎄요. 만약 투명하게 하려 했다면 앨범 판매량으로 승부를 봤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앨범 판매량과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나와야 됐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아는 팬덤만 알았다는 투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 투표만으로 2022년 최고의 음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서울가요대상 투표 역시 팬들의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인터파크 내에서 진행하는 투표 결과로서 영님이 4위에 나온 거? 이거 속상하다고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로 찾아봐도 그저 인터파크 내부에서
투표에 나온 결과일 뿐이다. 이거 영웅시대 분들이 다 같이 투표했다면 과연 4위에 랭크가 됐을까요? 저는 1위 아니면 2위였다라고 봅니다. 탑2 안에 무조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5가수가 경쟁하는 분야가 딱 요 서울가요대상 투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영웅님이 압도적인 4관왕 1등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22년 인터파크 투표 만약 영웅시대 분들이 잘 알고 있었다면 다 같이 투표에 참여했을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 요 작은 투표 결과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선 방탄소년단, 김호중, 영탁 이런 타 가수들이 앞에 위치해 있어서 뭔가 우리 영웅님이 이 최고의 음반 자리를 내준 것처럼 속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시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트로피가 증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인터파크 내에서 진행한 투표이고 사실상 영웅님의 앨범은 11번가를 통해서 판매된 것이 훨씬 많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글쎄 이건 역시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그리고 실질적인 초동 판매량은 우리 영웅님이 압도했지 않습니까? 이 인터파크 지금 이 투표에 나온 2위, 3위에 있는 가수들보다도 우리 영웅님의 정규 앨범 초동 판매량이 압도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신상백이 입고돼서 난리 났다라는 팬들의 재밌는 반응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영웅님 팬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상백 들어오면 알려달라며 연락처 주고 왔었는데 드디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다.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면 혹시 얼굴에 영수증 붙이고 할까봐 직접 가지러 간다. 그러면서 영웅님의 본죽 쇼핑백을 받았다라는 소문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웅님의 본죽 쇼핑백조차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품절 대란입니다. 지금 본죽 입장에서 영웅님과 광고 계약 체결했고 사실 1월달부터 본격적인 광고 모델로서의 시작인데 지금 12월달에 벌써 엄청난 인기와 쇼핑백이 동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광고 효과 보여줄 수 있는 가수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투표 결과에 그렇게 속상해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런 투표랑 비슷합니다. 지금 보니까 임영웅 대 강다니엘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남자 스타는 이라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자질구레한 투표들 자질구레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크고 작은 투표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투표는 사실 이렇게 큰 투표죠. 이런 시상식에서 받는 상 투표를 집중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선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겠습니다. 땅땅땅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4번째 영상은 좀 더 의미 있고 신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가요대상 2차 투표 오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잊어먹고 계셨던 분들 꼭 투표에 다들 참여하셔서 우리 2차 투표도 4관왕 다 1등 만들어버려서 1월 19일 날 영님의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 기억을 되살리며 멋진 수상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고대해보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